최근 깡통전세 얘기 나온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 중에서 최근에 급등했다가 매매가가 안정되면서 전세가는 계속 지금 유도하고 있죠. 전세가 오를 거다 오를 거다. 3기 신도시 자체가 들어오진 않는데 전세가가 뛰는 지역이 있죠. 엄청나게. 그래서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용인 3기 신도시 자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성역 인근에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2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2억 1000이다. 대출 규제 강화에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3기 신도시는 아니죠. 여기 전세난 심화된다. 재건축 등의 실거주 의무도 강화되자 본인 집으로 들어가려는 집주인까지 가세한다. 재건축 등 실거주 의무 요거 현재 진행 중인 곳에는 적용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요런 곳까지 막 전세 오를 핑계로 대고 있죠. 이렇게 전세 대란이 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값이 매매값 넘어섰다. 깡통전세도 확산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용인 한숲시티 사실상 여기 입지 별로죠. 처인구예요. 처인구. 용인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엄청 발달하고 여기 적당히 발달하고 여기는 타운하우스가 들어가기 좋은 경치를 가진 지역들. 보통 그렇죠. 한숲시티가 뷰는 좋을 거예요. 지난 3일 1억 8천에 전세 계약됐는데 매매가 그 전달에 1억 8천에서 1억 8천 4백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2단지 같은 경우 2억 8천의 전세가 체결되었는데 매매가는 3억이다. 깡통 전세가 생기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갭은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매매가가 내리거나 전세가가 오르거나. 어쨌든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매매가 보합세이긴 한데 조만간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들죠.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했고 경매 매물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석 뒤에 한번 호가는 띄울 거예요. 거래는 안 받아주면 돼요. 그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세가가 올라서 깡통전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매매가가 떨어지면은 깡통전세가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권교수형 본격적으로 집값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경우 지금 고려는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얘기하시는 그분인데도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깡통전세 현상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즉 무슨 소리예요? 조정 국면이라는 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하락은 조정, 상승은 폭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언론에서는 반대로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다고 전망하는 사람은 상승론자, 떨어진다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은 폭락론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 표현 자체를 굉장히 저 따위로 써서 심리를 조장하는데 도가 텄죠. 떨어지면 안 된다. 조정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3단지 같은 경우가 대박이죠. 매매가 1억 8천4백에 됐는데 전세가 1억 8천이에요. 매매가 1억 8천에 됐는데 전세가 1억 8천이에요. 여기는 이미 전세가율 잘 찍으면 100% 나올 수 있죠. 물론 층수가 다르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요 경우가 좀 특별한 거고 실질적으로 매매가는 이 정도 가격에서 형성되어 있다. 깡통전세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 경우는 한번 조사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폭등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세가격 지수 어때요? 막상 임대차 3법 통과한다고 하니까 한번 올리고 통과하니까 막 올리고 그러다가 한번 잠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쭉 높게 나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 기미가 나왔다. 또 튈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는 보통 줄어들기 마련이죠. 항상 저런 법안이 시행되고 나면은 그 뒤에 심리를 유도해서 형성되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갈 때쯤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매매가나 전세가나 상승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매매가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보합이고 전세가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9억 이상 주택 구입 시 전세자금 대출 가격 올려서 연장 제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전세가 폭등하는 것도 있고 임대차 3법의 경우 통계자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정일자에 따라서 전세가 취업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재계약의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신규 계약에서만 다루는데 지금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이 대부분 뭐예요? 전세가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 계약의 경우는 전세가가 비싸게 책정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추세가 오래 가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 슬슬 이제 꺾이고 있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용인만 봐도. 매매가격 지수도 조금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죠. 줄었다 다시 뜰 때도 있는데 이때가 좀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나봐요.
처인구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기흥구 같은 경우도 요때에 비하면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수지구 같은 경우도 요때에 비하면 조금 줄어드는데 약간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길게는 못 갈 거예요. 왜냐면은 용인 같은 경우도 수용성이 떴었잖아요. 수용성 뜨기 전에 처음에 서울이었죠. 서울에서 풍선효과 퍼진다는 데가 어디였어요? 서울 인근이었죠. 분당이나 광명이나 뭐 이런 지역들 위주로 떴다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 떨어지면 얘네가 떨어지고 그러면 따라서 여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풍선 효과라고 하고서 갑자기 가격을 엄청나게 뛰었어요. 이때 물린 사람들이 많죠. 보통 한 여기쯤에서 대부분 많이 털고 나왔겠죠. 이때 판 사람은 대박인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호가를 낮춰서 내놓을 수 있겠느냐. 혹은 이렇게 뜨는 걸 본 사람들이 누가 봐도 작전인데 그거 모르고 여기 계속 오를 때야 하는 사람들이 호가를 내려서 내놓겠느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매매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특히 8월에 많이 줄어들고 있죠.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완연히 줄어든 게 보이죠. 역시 마찬가지다. 처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처인구는 어차피 거래량이 많지도 않았고요. 법인 매매 거래량 법인들이 많이 샀다. 그러다가 617 나오고 710 나오니까 파는 게 늘어난 거죠. 요거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많이 팔았다는데 5월에 많이 팔지 않았을 테고 617 이후부터 많이 팔았겠죠. 6, 7월에 많이 팔았다. 외지인 매매 거래량도 역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6, 7월이죠. 근데 거래량 보면 알겠지만 외지인 거래량이나 혹은 또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이런 거 뭐 엄청나게 뭐 늘었다 줄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상 요거 비율상으로 항상 거의 비슷하다. 거래량이 늘면은 얘네도 느는 거고 거래량이 줄면은 얘네도 줄어요. 그리고 6, 7월인데 보면은 7월의 거래량이 감소했더라 라는 거는 요게 대부분 6월 신고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계속 지역 분석에서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월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계속 이제 7월에 외지인들이 더 많이 샀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으니까 8월 거래량 나올 때까지는 그런 말들에 속지 않도록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매물, 허위 매물 신고로 인해서 줄어들었는데 사실상 허위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슬슬 늘어나고 있더라. 특히 처인구 같은 경우는 매물이 줄었는데 사실상 처인구는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가냐? 많진 않죠. 한숲시티 이런 데는 조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사실상 처인구는 투기 수요가 들어가기 좋은 지역이 아니다. 왜냐면은 실거주 여건이 좋은 데가 기흥구랑 수지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법인들이 올려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대책 나오기 전에 규제 지역 지정되기 전에 비규제 지역이랍시고 막 유도하니까 그리고 또 법인이 그들 말로는 절세하기 좋다고 막 유도하니까 법인으로 많이 샀다. 그리고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 시티 들어온다고 하면서 조성사업 진행 중이고 2028년 12월 준공 목표예요. 지금 뜰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여기 주거시설도 같이 들어오는데 공급이죠. 공급. 플랫폼 시티 자체에 여기에 공급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신축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지만 여기는 계속 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11,000 가구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 3,300가구가 사전 청약 들어가고 11,000가구면은 신도시 규모죠. 3기 신도시 중에서 과천보다 크죠. 그런데도 공급은 호재죠. 인프라가 따라오는 공급은 호재고 공급이 안 들어오면 호재고 뭘 하든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특히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개발 혜택을 공유한다. 말만 이렇게 했는데 이런 호재가 있다. 라는 거는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맨날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떨어뜨리려고 하냐. 가두리 하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상 공인중개사들도 오르는 걸 오른다고 반영하고 싶은데 너무 높이면은 안 팔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안 올려주는 데가 있죠. 시세상 이건 너무하다. 이 정도면 안 팔린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거를 가두리라고 몰아붙일 뿐인 거죠. 기흥구 아파트. 여기는 오르다가 멈췄죠. 이때 최고가 찍고서 조금씩 멈춘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쭉 오른 것 같은데 9월에 한 건 거래돼서 그렇죠. 9월 거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저런 거 지금 신고가 찍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저거를 신고가로 실거주가 받아준다? 법인이 개인보다 양도세가 적으니까 법인이 자기 명의로 돌리면서 비싸게 넘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도 고려는 해봐야 되겠죠. 사실상 중요한 건 뭐다? 8월 거래는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9월에 거래량 안 나오고 있다.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8 조금 올랐지만 9 다시 줄어들었다. 8월에 오른 것은 저런 식으로 공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호재 때문에 오를 거다.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그런 거죠. 사실상 서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번지면서 용인까지 갈 것이다. 수지구 어때요? 뭐 이런 데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형성되고 있죠.
죽전동 같은 경우야 위치가 분당 판교랑 광교 사이에 있으면서 학군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 사이 쪽에 좀 유지되고 있긴 한데 여기도 얘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랑 여기까지 영향 끼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디가 영향을 끼쳐요? 강남이. 그러니까 용인 지금 오른다고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아, 강남 지금 보합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쭉 오르다가 710 맞고 나서 점점 상승폭 떨어지더니 보합세 가고 있죠. 이 경우는 지금 계속 강보합이다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사실상 거래량도 같이 줄었다. 조만간 떨어질 것 같은 약보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처인구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처인구 같은 경우는 수지구 기흥구 떨어지면은 영향 받겠죠. 요거 다 뭐예요? 처인구가 원래 안 오른 동네인데 최근에 막 띄우기 들어가서 띄운 거다. 요 거품 금방 빠지겠죠. 분양도 이만큼 남아있다. 특히 재개발도 있고 특히 분양 남은 데 인근 여기는 분상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같은 경우는 가격 띄우기 아직 들어가고 있죠.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더라. 결론, 매매는 어디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강남, 분당 따라서 용인까지 퍼질 것이다. 용인 같은 경우도 이제 수지, 기흥, 처인 이런 순서로 가겠죠. 전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지만 깡통전세 위험이다. 플랫폼 시티니 이런데 보고서 전세 들어가신 분들 보증보험 필수. 추후 공급 늘어날 거고 거품이 너무 단기간에 끼었다. 뭐 여기 용인이 뭐 얼마나 떴다고 예전에 버블세븐 때 용인 들어갔었죠. 그때도 쭉 올랐다가 뚝 떨어졌죠. 그것처럼 인재소야 오르는데 왜 뭘 떨어지냐. 보통 거품기만큼 떨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인 매물 아직 다 소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인 매물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건데 비쌀 때 받아주지 말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저렴하게 받아라. 연말이나 내년 5월쯤에. 그때쯤 받아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만들 것이다 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